분기별로 풀어보는 전문제표 분석. 오늘은 패션 부분과 전자 부분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코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기여를 보겠습니다. 코엘 패션은 1974년 6월에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필립스 전자 코리아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상호를 필코전자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코엘 패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코엘 패션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최대주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대명화학과 특수관계인이 70.83%의 아주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대명화학은 연결 기준으로는 자산 총계가 1조 9천억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회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자 부분과 패션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자 부분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영성필코 유한공사라고 중국 상동성에 있는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패션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회사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코엘 패션과 영성필코전자가 전자사업 부문을 두 가지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제품 필름 콘덴서와 고정저항기를 현재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패션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대부분 각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네이와 언더웨어, 스포츠웨어, 자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주 사업 부문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종속회사들도 비슷한 제품들은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제품 중에 필름 컨덴서와 고정저항기를 한번 살펴보면, 필름 컨덴서 부분은 전자 부분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이런 모양들의 컵페이스트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컵페이스트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박스형 컨덴서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70-80%에 현재 이르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컵페이스트와 컨덴서는 업계에서 약간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고정저항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고정저항기 부분은 매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컵페이스트 부분이 친환경차 쪽,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쪽에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 부분에서는 좀 기대할 부분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1분기 IR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자, 패션 부분은 언더웨어가 57% 정도, 그리고 레포츠 패션 부분이 35%, 그리고 자파와 코스메틱 부분이 기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별로 보면 홈쇼핑이 77%로 홈쇼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의 20%입니다. 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고, 대부분이 여성 의류, 여성 내의, 그리고 남성 내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수익성이 회사가 동종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외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푸마, 아디다스, 리복, 콜롬비아, 헤드 이런 것들을, 브랜드를 외국의 그런 유명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해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네이와 의류 이런 것들을 홈쇼핑을 주로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패션 시장 규모, 한국 섬유협회 쪽에서 가져온 패션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을 하다 2016년 정도부터 정체를 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전체 규모가 현재 내수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또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7월 9일 공시가 나왔는데 로젠 택배를 인수를 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날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자, 로젠 택배를 전체적으로 3,400억의 100%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로젠 택배의 실적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자본의 2.41배, 그리고 순이익의 18.3배 수준으로 3,4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택배회사가 현재 전체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젠 택배는 대기업 계열을 3개 택배사 외에 4위 수준의 택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들을 고려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회사가 하고 있는 패션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잘한 인수라고 현재 보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한번 부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자사업 부문과 패션사업 부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전자사업 부분이 10.5%의 매출 비중, 그리고 패션사업 부분이 89.5%로 패션사업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사업 부분에서는 콘덴서 부분이 1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항기 부분은 매출의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컨덴서, 카패시터 이런 부분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금씩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차 쪽으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패션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내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 회사
회사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부문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전자사업 부문이 아무래도 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9.5%고요. 이것이 이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익률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패션사업 부문은 20% 전후의 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10년 동안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분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크게 보시면 코엘 패션과 합병한 필코전자에서 코엘 패션으로 사명을 바꾼 2015년 2분기 이후로 꾸준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락이 있어 보이지만 4분기에 가장 매출이 크고요. 그리고 2분기가 그 다음 매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이게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2021년 2분기 잠정 실적으로는 매출 1209억 그리고 영업이익 261억으로 이익률도 제법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다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률 자체는 약간 정체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2015년 2분기 그리고 인수를 했을 때 상당히 튄 부분을 제외하고는 성장을 하긴 하지만 이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한 10%가 좀 전년 동기 대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 전후의 성장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은 현재 환경에 있습니다. 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MPM, ROE, ROA 등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5년 2분기 이후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GPM이 한 55% 전후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판관비율이 35%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GPM 빼기 판관비율이 OPM이니까 OPM이 한 20% 전후에 이익률을 현재 꾸준히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괜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순이익률은 한 15% 전후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ROE가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ROE가 29% 정도 갔다가 현재 18.48%까지 조금씩 ROE가 떨어지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즉 주주 자본의 증가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ROE를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OE에 어떤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말씀드렸을 때 ROE가 좋을 때 29.1%까지 갔다가 현재 18.8%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인데요. 자, ROE가 올라갈 때는 순이익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떨어질 때는 보면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익에 따라 자본이 쌓이고 총자산이 쌓였지만 이것이 매출액이 그만큼 또 이익이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려면 결국 매출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살펴보셨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조금씩 정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합병 후에 자산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것은 부채는 거의 정체가 되어 있지만 자본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자산 재평가로 자본이 크게 한번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본이 3,921억 지배주주 자본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한번 튀었다가 박스권을 보이다가 한번 튀었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전택배 인수권으로 7,204억까지 시가총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결코 작은 회사는 아니고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인 PFCR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PER을 보시면 PER은 꾸준히 떨어졌다가 2017년 이후로는 거의 10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튈 때가 있었지만 PER 이 정도면 회사의 수익성이나 ROE 정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거의 밴드 하단권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산 재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본이 좀 증가를 해서 내려온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PFC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형자산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8.7까지 내려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것도 이 지표들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지표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율수, 재고자산 회전율수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를 하지만 매출 채권이나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를 해서 나중에 충당금을 많이 쌓게 된다든가 채화 재고를 떨어버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회사의 수익을 갉아먹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식회계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출 채권은 아주 잘 관리가 되면 한 40일 전으로 관리가 되어서 40일 정도면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자,
자, 재고자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수가 54일에서 86일, 그러니까 한 32일 정도 늘어나서 한 달 정도 재고자산 회전 매수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의 추이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패션 부분이기 때문에 패션이 오래되면 이 재고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또 판매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크게 보셔야 될 것이 영업 현금 흐름.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잘 들어오는가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들어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꾸준히 잘 들어오고 현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기타 투자, 그러니까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단기금융 상품을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재무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차입금을 증가를 시켜서 천안의 불당동 쇼핑몰을 매입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크게 차입을 하는 것이 없이 진행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단기 차입금 감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이 회사는 자기 주식을 또 취득했다가 소각까지 진행을 한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정책을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로 오면 다시 팔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주식 소각까지 진행을 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주주 친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규 시절 투자가 있는데 김제 물류센터를 현재 투자를 해서 2022년 6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의 물류 기지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제 쪽으로 많이 통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젠 택배를 인수해서 로젠 택배의 여러 가지 물류 창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시너지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살펴보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꾸준히 회사를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잘 걷어들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재무현금상으로는 부채를 한번 발생시켰다가 다시 최근에 부채를 갖고 또 자기 주식 취득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투자 같은 경우는 천안 불당동 쇼핑몰 매입으로 임대 수익을 꾸준히 좀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것을 다시 현금화 시키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경우는 물류공장 신축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게 2022년 6월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백억의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당분간 현금 지출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모습, 400억 전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7,204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고,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는 회사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패션 사업 부분이 약간 정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을 뚫기 위해서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전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컨덴스 쪽이 친환경차 쪽, 수소차나 전기차 쪽으로 매출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이분이 매출이 증가한다면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패션 부분 등에서는 로젠 택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류에 관련된 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과 성장이 좋아진다면 회사의 투자하기는 어느 정도 촉매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릴 때에도 상당히 좋은 견조한 모습의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재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팔로우를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코엘 패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